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월세가 오른다는 댓글들도 많고, 최근에 되게 유명한 경제 유튜버께서 월세가 오른다, 뭐 오르고 있다는 걸 주제로 이제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좀 사람들 반응이 좀 되게 재밌어서 제 생각과는 정말 많이 다른 미래를 보고 있어서 제가 좀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월세가 오르면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수익을 크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정말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월세가 오른다는 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죠. 뭐 보면은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뭐 원룸 이런 것들의 월세 비중은 정말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전세는 대폭 줄어들고 월세는 크게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여기에 가장 기여한 게 전세 사기인 거죠.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리스크를 고려하게 됐고, 또 뭐 금리도 마찬가지겠죠. 금리도 많이 오르면서 전세보다는 좀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도 근데 아파트는 월세가 뭐 늘어나긴 했지만 크게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아파트는 전세가 더 많죠. 지금도 전세가 더 많고 월세는 낮은데, 혹시 이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통계청에서 만든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100으로 보고 해서 아파트 월세 가격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 울산이죠. 17년에는 100이었는데 현재는 114로 15%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은 107.6, 7.6% 정도 올랐고요. 100 미만인 곳도 있죠. 세종시나 대구 이런 데는 100 미만이죠. 저 세종이랑 대구 둘 다 전세가율이 낮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지금 미분양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전세를 엄청 싸게 내놔서 전세가가 지금 되게 내려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내려갔다는 말은 전세 공급이 많다는 말이고, 전세 공급이 많다는 말은 월세도 못 오른다는 말인 거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월세가 못 오른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낮다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전세 공급이 많다는 말입니다. 전세 공급은 왜 많아질까요? 가장 큰 원인은 갭 투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수요가 많아지면은 갭 매물이 많이 나오고, 그게 전세 매물 공급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월세가 오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온 겁니다. 반대로 전세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집값에는 긍정적이겠죠.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월세로 가려면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보증금 다 돌려줄 수 있나요? 월세로 바꾸려면 일단 현재 받은 전세 보증금은 다 돌려주고서 그 이후에 월세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적게 받고. 그렇게 갈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아파트인 빌라와 오피스텔의 월세가 오르고 월세 계약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아파트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서울의 아파트의 월세는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고, 사실 좀 서울에 비하면 투자 가치가 부족한 뭐 울산이나 뭐 인천 같은 곳이 오히려 더 올랐거든요. 이 말은 이 부동산의 시세 차익, 즉 투자 가치가 사라지면서 점점 사용 가치로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갭 투자를 많이 하죠. 아파트를 보통 자기 돈 주고 다 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세입자를 끼고 갭 투자를 하면서 그게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많아지면은 월세 가격이 오르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즉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갭 투자들이 되게 많고, 물론 뭐 실수 당연히 있지만 갭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세가 공급이 되고, 그 전세가 많아지면서 월세가 계속 오르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2017년에 100이고 지금 7.6이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서울에 많은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서 전세가 많이 공급됐고,
그 전세가 공급이 되면서 월세 수요가 부진했다고 보는 거고, 이제 울산 같은 곳에 사실 누가 갭 투자를 하겠어요. 울산은 뭐 근로자들, 뭐 조선이나 현대차 같은 데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 월세 내면서 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아파트 그냥 매입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가 어느 정도 소득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빌라랑 오피스텔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랑 오피스텔은 이제 투자 가치는 없어요. 뭐 크게 오르기 이제 힘들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특히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도 뭐 서울 강남 3구 갭 투자, 정말 핵심적인 요충지도 미래 가치가 있는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에만 투자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는 뭐 어디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아파트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지방 아파트나 비인기 아파트의 가격은 특히 달러 기준으로 계속 하락을 하는데, 실제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지불하는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거 투자 가치는 없어요. 하지만 건물의 감가상각도 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의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이 감가 맞는 만큼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런 개념에서 월세가 올라가는 거지, 무슨 월세가 오른다고 뭐 집주인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집주인이 큰 이득을 보려면은 월세는 지금처럼 계속 부진하고 시세가 올라줘야 돼요. 근데 현재 그게 서울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월세 뭐 아무리 받아봐야 뭐 3년 만에 아파트값 2배 오르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월세가 올라서 집주인들은 정말 편하고 세입자들이 힘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동시에 두 가지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들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은 이제 앞으로 달러 기준으로 투자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투자 가치를 월세가 올라가면서 보상을 받는 구조가 되는데, 차라리 월세가 오르지 않고 그냥 전세가 계속 쌓이면서 그 탈이 시대책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많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뭐 금리가 높고 이렇기 때문에 전세가 월세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의 정부나 뭐 기득권들이 이런 인위적인 부양을 포기를 한다면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도 정말 한 상위 5% 아파트 빼고는 계속 달러 기준, 뭐 원화 기준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침체로 갈 겁니다. 근데 저는 기득권이나 정부가 이 전세를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전세를 계속 대출을 무리하게 해줘야지 아파트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월세로 지불하는 돈들을 다른 소비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전자로 갈지 후자로 갈지는 뭐 저는 전세로 계속 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국의 기득권은 아파트 가격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화 기반으로, 물론 그런 것 상관없이 달러 기반으로는 계속해서 빠질 겁니다. 아파트 가격을 지키고자 한다면은 원 달러가 계속 가치가 폭락을 할 거고요. 아파트 가격을 이제 희생을 하면서 계속 침체되면서 그래도 경제를 지키겠다고 하면은 원 달러가 뭐 지금 정도 2,000원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티겠죠. 예, 근데 뭐 어떤 길로 갈지는 그건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건데,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집주인은 좋고 뭐 세입자는 뭐 다 뭐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만 보시는 거고요.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지금 쭉 이대로 가면 그냥 공멸로 가는 겁니다. 세입자는 더 많은 월세를 부담하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당연히. 왜냐면 이제 물가가 또 당연히 오르고 뭐 소득이 크게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득이 계속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니까 월세에 악영향은 미치겠지만, 근데 전세가 싹 사라지게 되면은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예. 그거는 뭐 당연하게 보는 건데,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이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진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취급을 받게 된다니까요. 이제 재건축이라는 미래 가치가 싹 다 사라져 버리고 정말 사용 가치만 남은 게 월세가 오르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리고 한국의 국민 소득은 OECD에서도 물론 1인당 GDP가 아니라 실제 가처분 소득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계속 하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세도 결국에는 실제 가처 성적이 계속 올라가야지 그걸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하죠. 그래서 뭐 결론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월세가 뭐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간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파트 대부분의 사용 가치만 남으면서 그 사용 가치를 월세로 보장받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구조가 됐을 때 물론 세입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월세를 부담하니까 피해를 받겠죠. 근데 집주인은 좋을까요? 집주인은 과거에 누리던 그 시세 대세 상승 뭐 2배, 3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월세만 받고 사시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이겠죠. 즉 국민 모두가 가난해지는 공멸로 가는 거지 집주인은 무조건 승리하고 세입자는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월세를 살지 뭐 부동산을 매입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아파트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럼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는 본인의 10년, 20년, 30년 갖춰본 소득을 계속해서 은행에 줘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몇 년 남지 않은 황금 같은 달러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전 시기라고 보거든요. 이런 황금 같은 시기 때 귀중한 달러나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자산을 매입하지 않고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선택을 하신다면은 단지 월세가 걱정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